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교양민법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대차 중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그러한 거에 관해서 설명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그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은 글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번 그러니까 오늘 우선 변제력 오늘 배우려고 하는 우선 변제력하고도 이해관계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서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 문제냐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에 을이 있고 이게 A라는 주택이 있다고 합시다. 갑이 임대인이에요. 또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대차를 체결해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A 부동산을 매도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양도 받았다서 양수인 또는 매수인이라 부르거든요. 등여일 수도 있죠. 교환일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매매죠. 그런데 갑은 비록 을과 임대차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즉 임차권이 계속 존속 중에 있다 할지라도 갑은 자기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 A 물건을 제3자인 병에게 팔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매매 계약은 완전하고도 유효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새로운 소유자인 병은 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채권 관계가 없잖아요. 임대차 관계가 없잖아요. 왜? 을은 갑에 대한 임차인에 불과하고 갑에 대한 임차권을 갖고 있음에 불과하니까.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참 죄송합니다. 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내 물건이니까 돌려달라, 인도하라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나는 갑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아직 임대차 존속 중이니까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난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죠?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무슨 권리?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병이 갖고 있는 권리인 소유권 무슨 권리라죠? 절대권이잖아요. 누구한테나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자기한테 물건을 판 A라는 주택을 판 갑뿐만 아니라 제3자인 을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어쩔 수 없이 병에게 A 주택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을의 주거는 굉장히 불안전해지는 것이죠. 맞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바로 대항력인 것이죠. 즉 어떻게 된죠?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어떻게 된댔죠?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두 가지를 모두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무엇을 취득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병과 같은 제 양수인에게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물건 비슷해지는 것이죠. 물건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에게도 여전히 자기는 을은 임차인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항력의 핵심인 거예요. 즉 대항력은 어느 경우에 문제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지금 결론입니다. 대항력은 어느 경우에 문제될까요? 바로 임차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이게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양수인에게도 역시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플러스 종전에 갑이 갖고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를 누가 인수한다? 양수인인 병이 인수하게 된다. 그러면 병이 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갑은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병이 임대인이 되니까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자, 누가 돌려줘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을 누가 돌려줘야 되냐? 병이 을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반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항력의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항상 어느 경우에 문제된다? 임차주택, 즉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소유권이 그때 비로소 문제된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배경 지식으로 해서 한번 오늘 배울 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임차보증금의 효력 중에서 대항력에 이어서 오늘은 우선 변제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무슨 권리를 갖죠?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권이 있죠. 보증금 1억, 2억 보증금 지급했잖아요. 채권적 전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돌려달라 하는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청구권은 자, 물어볼게요. 제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당연히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에 의해서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권자보다 앞설 수가, 우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우선할 수 없고, 그리고 같은 채권자끼리는 평등주의에 의해서 아무리 내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어도 또 임차보증금이 먼저 이행기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과 같이 똑같이 평등해서 액수에 따라서 액수 비율에 따라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억 원의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채권자가 1억 원밖에 갖고 있지 않다. 재산이. 그냥 1억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또 1억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2억 중에 1억밖에 안 되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인 5천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다른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했어도 이 채권이 나중에 발생했어도.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것이 5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2분의 1인 2,500만 원밖에 못 가져가고 7,500만 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수도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만약에 자기 그 담보물권자가 있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임대인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렇다면 저당권이 나중에 설정됐어도 원칙적으로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즉 저당권자가 후순위, 뒷순위가 된다 할지라도 물권자가 앞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임차인 지위는 매우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보증은 기본적으로 정리하면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담보물권자의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에 앞설 수 없다. 보다 뒷순위가 된다. 그리고 같은 채권자들끼리도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채권액에 따른 죄송합니다. X에 따른 X에 따른 비율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을 담보물권자, 즉 저당권자와 같은 비슷한 지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보다는 항상 앞서고 같은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끼리는 어떻게 되냐? 순위로 누가 먼저 설정됐느냐에 따라서 담보물권자가 앞설 수도 있고 임차인이 앞설 수도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선 변제력을 갖는 요건, 좀 이따 설명해 준다 했죠. 이 요건을 임차인이 먼저 갖췄느냐 아니면 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가 등기를 먼저 마쳤느냐, 저당권 등기의 선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임차인이 앞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담보물권자가 앞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를? 임차인을. 무엇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요건은 뭐냐? 요건은 즉 우선 변제력을 갖게 되는 요건. 어느 경우에 우선 변제를 갖게 되느냐? 임차인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대학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대학 요건 지난번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뭐 배웠죠? 대학 요건 구비가 첫째가 뭐였죠?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겠죠? 인도 점유. 그 다음에 뭐죠? 전입신고를 해야 된댔죠. 다 동사무소가면 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대학 요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3자, 즉 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좀 아까 설명했잖아요. 여기다가 우선 변제까지 받기 위해서는 하나 더 요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뭐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주민센터죠. 임대차 계약서상에 내가 이때 일자를 받았다 하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는 도장을 받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이걸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때로부터. 이제 우선 변제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보다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건 무엇이죠?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무엇도 같이 해야 된다?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야 여러분들의 권리가 안심하고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항요건 구비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대항력과의 관계, 또 우선 변제의 수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사이의 법률 관계 좀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